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도 벌써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1월 1일도 지나가고 또 1월 2일이 시작이 되겠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떡국도 끓여 먹었고요. 또 새롭게 목표를 세운 챌린지 덕분에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전은 다른 게 아니라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완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700페이지가 조금 넘죠. 720쪽이라서 하루에 뭐 50쪽만 읽으면 충분히 14일 동안은 완독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완독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 이 책은 제가 2019년도 12월쯤에 이렇게 한 7부 정도까지 읽었었는데 7장까지 그랬는데 완독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서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완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완독하기로 목표를 설정을 했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화수목금 이렇게 독서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에게도 2주 동안은 서로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한번 챌린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자의 시간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뭐 늘 하던 일이라서 어렵지는 않았고요.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까 또 1월 1일이 기대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칼 세이건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주에 대한 이야기 뭐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또 이런 책을 읽는다는 의미를 가지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어제부터 일부러 가늠을 좀 해보느라고 읽어서 오늘도 50쪽을 읽어냈기 때문에 100쪽까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읽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런지 좀 뭐 인증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낯선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저는 조금 더뎌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하게 이렇게 못해서 아침에는 좀 많이 읽지를 못했고요. 낮에도 읽고 뭐 이렇게 해서 50쪽은 그래도 충실히 채웠죠.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우리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하나 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진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 그런 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고요. 등딱지에 이렇게 사무라이 얼굴을 한 그런 개가 일본에 있대요. 헤이케케 뭐라 그러지? 일본 내에서 서식하는 헤이케케라는 그 개가 있는데, 그 생김새가 조금 그러니까 그 비극적인 걸 생각해서 그 내려온 전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먹지를 않고 그걸 도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방생을 해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거는 뭐 잡아먹혀서 멸종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야 될 부분이 77쪽인데요. 77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칼 세이건이 지은 거고요. 홍순수님이 옮기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이언스 북스에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이 책도 나온 지가 조금 됐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50년대 초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운이 좋게도 나는 위대한 유전학자이자 방사선이 돌연변이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한 허먼 조지프 멀러의 실험실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헤이케케가 아까 말한 그 개예요. 인위 도태 혹은 인위 선택의 예임을 가르쳐준 것도 멀러였다. 유전학의 실용적 측면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2개의 날개와 큰 눈을 가진 작고 유순한 생물인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초파리의 학명은 검은색 몸체에 이슬을 좋아하는 생물이라는 뜻이 있다. 우리는 초파리를 1파운드 우유병에 보관했다.
본래 유전자들이 재배열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적 혹은 유도된 돌연변이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두 개의 혈통을 교배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암컷들로 하여금 병 안에 놓인 닭밀의 알을 낳게 한 다음 그 병에 마개를 덮어 밀폐해 두었다. 그리고 수정된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 초파리로 우아할 때까지 꼬박 2주 동안 관찰하는 시험이었다. 어느 날 나는 새로 태어난 초파리들을 에테르로 마취한 후 저배율의 쌍한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정신없이 낙타털 붓으로 계통 분류를 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아주 색다른 변종이 내 눈에 들어왔다. 흰색 대신에 빨간색의 눈을 가졌다든지 목에 굵은 털이 생겼다든지 그런 식의 작은 변이가 아니었다. 그 변종은 눈에 띌 정도로 큰 날개와 털이 난 긴 더듬이를 가진 또 하나의 완전한 생물이었다. 주요한 진화론적 변이는 결코 한 세대 내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해왔던 멀러였는데 하필 그의 실험실에서 그런 예가 발생하다니 그것도 하나의 운명의 장난이거니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도 이것을 멀러에게 설명하는 것은 기분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멀러 연구실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입을 무언가 가린 채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 보니 방은 어두웠다. 방 안에는 멀러가 사용 중인 현미경의 표본대를 비추는 작은 램프 하나만 켜져 있었다. 음침한 방에서 나는 더듬거리며 그에게 나의 발견을 설명했다. 아주 다른 종류의 파리를 발견했고 그것은 닭밀에 있는 번데기에서 우아한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멀러의 주장에 흠을 낼 생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물었다. 그것이 파리목보다 나비목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던가? 램프가 아래쪽에서부터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내가 그의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하자 그가 내게 다시 물었다. 날개가 크지 않던가? 더듬이가 깃털 같지 않던가? 나는 풀이 죽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멀러는 머리 위쪽에 있는 전등의 스위치를 돌리며 온화하게 웃었다. 그것은 예전에도 있던 일이었다. 초파리 유전학 실험실에는 그 방의 상황에 잘 적응한 또 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초파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나방이었다. 관계가 있다면 초파리에게 준 닭밀과 관계가 있었다. 실험실의 기술자가 초파리를 병에 넣기 위해서 우유병의 마개를 열었다가 다시 닫는 그 짧은 순간에 암컷 나방이 가미가제식으로 잽싸게 자신의 알을 병 속에 있는 닭밀에 떨어뜨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엄청난 돌연변이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랑스러운 적응 현상을 우연히 발견한 것뿐이었다. 물론 그 자체가 미세한 돌연변이의 자연 선택의 한 부산물이기는 하다. 진화의 비밀은 죽음과 시간에 있다. 환경에 불완전하게 적응한 수많은 생물들의 죽음과 우연히 적응하게 된 조그마한 돌연변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말이다. 유리한 돌연변이 형태들이 서서히 축적되기 위한 긴 시간이 바로 진화의 비밀이다. 다윈과 월리스에게 퍼부어졌던 그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도 적어도 일정 부분은 억겁의 영혼은 고사하고 수천 년조차 상상하기 힘들어하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지 70년밖에 살지 못하는 생물에게 7천만 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그것은 100만 분의 1에 불과한 찰나일 뿐이다. 하루 종일 날갯짓을 하다 가는 나비가 하루를 영원으로 알듯이 우리 인간도 그런 식으로 살다 가는 것이다.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노래도 그런 게 있죠. 100년도 못 살면서 그렇게 근심 걱정으로 살기도 한다는데 이거하고 좀 맥락이 틀리겠지만 그 생각에 순간 이걸 읽다 들었습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걱정을 갖고 사는 게 또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작년 2021년도에 제가 인생 독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을 읽었어요. 바로 옆에다가 저기 실내 자전거 그걸 놓고 이제 운동 삼아 그 위에서 앉아서 그냥 그거는 일자별로 짧으니까 한 5분 정도나 뭐 길어야 10분? 10분도 안 되게 읽죠. 그렇게 읽는 거니까. 그래서 자전거에 올라가서 조금 타면서 읽으면 그게 그냥 수월하게 두 권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4일이라는 그 기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완독을 안 하고 책장에 꽂혀 있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해서라도 완독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껍다고 여겨지는 책이 있다면 그 펼쳐져 있는 상태로 있어야지만 좀 읽게 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자꾸 손이 가는 쪽에 있어야지만 쉽게 손이 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목표를 잡아서 책이든 뭐 공부든 무엇이든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습관을 장착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14 챌린지 덕에 제가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완독하게 되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14일까지 그래서 14일 동안 이루고 나면 또 100일 하기도 수월하고요. 100일을 하고 나면 또 습관이 되면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거면 계속 이어서 나가는 거고 또 새로운 목표가 있으면 또 그런 식으로 또 장착해서 나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칼세이건의 일부를 좀 읽어드렸고요. 또 새해 첫날이고 새해 목표 생각하신 대로 잘 이루시면서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